충북에서 수소차 운전자가 가장 많은 충주시에 수소 충전소에 이어 수소버스 충전소도 설치됩니다. 대학 총장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엉뚱한 피해를 본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부에서도 대책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식순환을 겪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에서 수소차 운전자가 가장 많은 충주시에 수소 충전소가 처음으로 들어섭니다. 도내 세 번째 충전소인데 충주시는 내친 김에 내년까지 수소 버스 충전소를 짓고 버스도 8대 들여올 계획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76명에 달해 동호회까지 생겼지만 정작 마음 놓고 충전할 곳이 없었던 충주시. 동호회장이 타고 온 수소차를 충전기 앞에 세우자 수소가 채워집니다. 부장님 압력 체크 끝났습니다. 압력 좀 확인해 주세요. 사흘 뒤인 오는 29일 수소 충전소 운영을 앞두고 마지막 시운전을 하는 겁니다. 연기를 거듭하다 반년이나 늦어진 건데 불편은 운전자들이 고스란히 떠나왔습니다. 항상 외지에 나갈 때는 차를 갖다 다른 차를 이용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에 한 대, 그것도 예약제였던 기업체 연구용 충전소 개방은 이달 말로 끝날 예정. 하루 65대를 수용하는 충전소가 마련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수소차 보급 사업도 재개됐습니다. 연말까지 충주에만 225대가 예정돼 차값의 절반가량인 3,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관심은 있었으나 수소 충전이 불편해서 지금 구매를 못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수소차 보급의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나 제천 인근에 계신 분들도 저희 충전소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충주시는 내친 김에 수소 버스 충전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밭이지만 부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화물 공영 차고지가 들어설 이곳 한켠에 내년 7월까지 버스 충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3,000제곱미터 규모로 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를 이용할 충북 첫 수소버스도 올해 4대를 시작으로 모두 8대를 들여옵니다. 금년도 4대 수소버스를 포함해서 8대를 구입하여 버스 회사를 통해서 시내 순환선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음성의 4호 충전소가 문을 여는 등 앞으로 3년 동안 충북에만 수소 충전소 18곳이 차례로 생길 예정. 본격적인 친환경 수소 시대 돌입이 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 오전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정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명단이 정 의원의 선거 캠프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의 고소로 선거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10대 학생이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도 내 확진자 수가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10대 남학생이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에 실시한 검체 채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주택에서 홀로 격리 중이던 이 학생은 발열 등의 증상이 없고 접촉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저희 MBC는 대학 총장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엉뚱하게 유학생들만 피해를 입었던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대학 내부에서도 피해 유학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재단 이사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건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총장의 지시를 받은 교수의 부탁으로 중국 계좌에 30만 위안을 송금한 건 중국인 유학생 3명. 대학 총장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엉뚱하게 피해를 입은 지 벌써 6달째입니다.
지금 승화비가 좀 모자라서 계속 알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학기 학비도 힘들어서 학비 없으면 학교 주고 계속 휴학하라고요. 이 대학 교수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수 평의에는 대학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대학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부당하게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 대학이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학교를 도우려다 들에 피해를 입은 유학생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학교랑 관련된 문제니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피해본 학생들한테는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도교수도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급 사회라는 게 있으니까 지도교수보다는 총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대학 노조도 총장을 상대로 문제 해결 압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장은 여전히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장마철인데 때 아닌 식순환을 겪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20년간 쓰던 동네 급수시설이 철거되면서 생긴 일인데요. 이런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자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한 식수 공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음성군 감곡면의 한 마을. 닷새 전부터 집집마다 부엌 싱크대 수도꼭지에 물이 말랐습니다. 요리와 설거지는 엄두도 못 냅니다. 지자체가 제공해준 생수로 간신히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근 골프장 개발업체가 지하수를 끌어올려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동네 물탱크를 철거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생각을 안 했지. 먹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쓰는 건데 전부 다 동네 사람 전체 쓰는 건데 그렇게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거지. 대체 시설이라며 업체가 골프장 부지 밖으로 옮긴 물탱크마저 불법 시설로 드러나자 주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산림에서는 허가도 안 내고 구조물 설치 허가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서 그냥 무허가로 불법으로 해놓고 나서 지금 이 상태가 온 겁니다. 원상 복구시켜달라는 주민 요구에 골프장 업체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철거된 그 물탱크 시설에 있는 부지는 정상 면회된 그런 부지입니다. 근데 매입 당시에 이제 철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을의 어떤 그 물 사용 편의를 위해서. 동네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자체 감독의 손길도 닿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게 문제를 키웠습니다. 자리에 다시 복구하는 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 시설로 돼 있는 물탱크를 좀 양성화해서 일단 주민들이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급수시설은 충북에 1,200여 곳이 더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청주시 북이면 장제교차로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용차가 교통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27살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